안녕하세요. 영어 동리셔널 솔트 잉글리시 코치 댄입니다. 영어 동리셔널 솔트 잉글리시는 당신의 영어 독립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subjunctive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subjunctive를 활용한 표현들을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맞닥뜨리고 또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이 subjunctive를 공식적인 상황 혹은 포멀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이메일이라든지 학술 논문 발표 혹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 공식적인 서류에다가 우리가 보통 subjunctive를 활용한 표현들을 많이 기입하게 됩니다. 즉 사용 빈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중요한 표현 방식이라기보다는 한번 사용될 때 중요한 상황 하에서 사용되는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subjunctive를 짧게 쉽게 그리고 명쾌하게 설명드림으로써 우리의 영어가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subjunctive라고 이름 붙인 이 표현 방식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보통 접속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접속법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문장과 문장을 접속해 줄 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드려 보자면 문장과 문장을 우리가 접속사로 연결했을 때만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라는 것이고, 이 말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단문에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표현 방식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그녀에게 며칠 동안 집에서 안정을 취할 것을 혹은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추천하였습니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표현해 보자면 The doctor recommended that she rest for few days 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예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형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닥터가 recommend 했다라는 첫 번째 문장과 she rest few days 라는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접속법이라는 표현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언제 접속법을 사용하고 언제 접속법을 맞닥뜨리는가입니다. 영어라는 언어는 보통 접속법을 언제 사용하냐 하면 권위가 있는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권유할 때, 무언가를 추천할 때, 무언가를 제안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속법을 활용할 수 있는 동사들도 아주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뉘앙스를 가진 동사들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demand, insist, recommend, propose, suggest 같은 동사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insist하고 demand하고 propose하고 recommend하고 suggest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의 주어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세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접속법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드린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The doctor recommended, 의사가 추천했습니다. She, 그녀에게 rest for few days라고. 이 문장을 보시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동사가 하나 존재하고 있는데요. 바로 rest라는 동사입니다. 휴식을 취하다라는 동사인데 지금 주어가 3인칭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rest라고 뒤에다가 s나 es를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rest, 동사 원형을 사용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I면은 play지만 she면은 she plays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서만큼은 우리가 rest라고 하지 않고 그냥 rest, 동사 원형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즉 주어가 3인칭 단수이든 복수이든 I든 you든지 we든지 she든지 he든지 이런 거 다 상관하지 않고 그냥 동사 원형을 두 번째 문장의 동사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그에게 우리랑 저녁 식사를 하자고 우겼다라는 문장을 연작을 해보자면 I insist that he has가 아니라 he have dinner with us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he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he has라고 하지 않고 he have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또 다른 케이스의 접속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케이스는 동사를 중심으로 표현한 접속법이고 이번에 설명드릴 케이스는 형용사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장이 두 개 필요한 것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약간 어색하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인 모든 사람이 제 시간에 여기에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는 표현을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인이라는 형용사는 essential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필수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니까 it's essential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It's essential that, 필수적입니다. Everyone, 모든 사람이. 보통 everyone이라는 이 표현은, 이 단어는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everyone is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이 접속법에서는 우리가 동사 원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everyone be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마무리해 보자면 여기에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here on time 이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형용사 essential입니다. 이 형용사 essential은 중요한 이란 의미를 가진 형용사인데요. 이 essential이라는 형용사 말고도 이러한 유의 형용사들은 모두 접속법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접속법을 사용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형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necessary, important, vital 같은 형용사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 형용사들을 문장 앞에 배치해 둠으로써 마찬가지로 결국 뒷문장에 있는 주어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뉘앙스를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사를 활용한 첫 번째 표현 방식의 접속법은 누가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할 때, 누가 권고했는지, 누가 추천했는지 중요할 때 많이 활용되는 표현 방식이고, 두 번째 표현 방식은 누가 이야기를 했냐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주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강조해주고 싶은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접속법의 부정문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의사가 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회사에 가지 말라, 일을 가지 말라고 추천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영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The doctor strongly recommended, 의사가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She not go to work for few days라고.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서도 아주 특이한 형태의 동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not go to work이라는 not go라는 형태의 동사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녀가 일을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she doesn't go라고 표현을 해야 하지만 이 접속법을 사용할 때는 doesn't go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she not go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속법에서만 사용되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부정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속법을 사용한 형태의 표현들이 왜 이렇게 특이한 동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영어라는 언어에서 접속법은 결국 남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접속법의 요지입니다. 누군가가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했다라는 것이 결국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데, 이 뭐뭐 하라고 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사들을 살펴보면 demand, insist, propose, suggest, recommend 같은 동사들이고, 보통 우리가 접속법을 사용할 때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당위성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첫 번째 들어드렸던 예문인 The doctor recommended that she last for few days라는 이 문장을 보시면 의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에게 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의사는 분명히 그 여자에게 쉬라고 말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 지금 일하시면 안 되니까 집에서 며칠 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원래는 이러한 당위성을 가진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should라는 조동사를 활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드린 이 문장도 원래는 The doctor recommended that she last for few days가 아니라 The doctor recommended she should last for few days라고 말해지던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충분히 의사의 말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그 의미가 겹치는 should라는 조동사를 점점 생략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영국에 있는 일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제외하고선 더 이상 아무도 should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짧게 정리드려보자면 우리가 오늘날 접속법으로 사용하는 이 표현들은 원래는 should가 동반하는 표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should만 사라지고 동사 원형, 왜냐면 우리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should last라고 하던 게 should가 사라지고 last만 남아서 she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she lasts라고 하지 않고 she last라고 이야기를 하고, she doesn't go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she not go to work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뉘앙스를 말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ust, have, to, should, 그 다음에 접속법 had, better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들이 우리나라 말로는 전부 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단순하게 번역되지만, 우리는 이 표현들을 전부 다 똑같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뉘앙스로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have to를 사용하고 언제 must를 사용하고 언제 should를 사용하고 언제 subjunctive를 사용하는지 각각의 경우와 각각의 상황을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구분해서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포멀하게 권고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접속법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려봤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이 의무의 뉘앙스들은 우리가 많이 들을 수밖에 없고 또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표현들입니다. 이 각각의 표현들을 잘 숙지하셔서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영어가 또 한층 더 발전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압축적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과 친절 가득한 답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어가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솔트 잉글리시 코치 댄이었습니다.